야, 너 고래 잡았지? 초등학생 때 겨울방학을 마치면 꼭 이렇게 엉거주춤 걷는 애들이 등장했는데요. 10중 8구 고래를 잡은 거죠. 일명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거를 포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술도 포경이라서 고래 잡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포경수술 받으신 분 있나요? 이건 물론 남자분들한테만 드리는 질문이고요. 포경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류의 거대한 의료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신 겁니다. 약간 오바긴 하지만요. 사실 지구 한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작전이 실행 중인데요. 거기서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몇 달 전에 이게 다 헛짓거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포경수술도 괜히 멀쩡한 생사를 잘라낸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포경수술이 대체 왜 인류를 구원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잘못이라는 연구 결과는 무엇인지 포경수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 포경수술과 관련해서 역사상 최장기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제목도 거창해요. 유아와 소년기의 비치료적 남성 포경수술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그리고 기타 성병 감염의 위험, 덴마크의 국가적 코호트 연구. 이 연구 결과는 유럽 전염병학 저널에 실렸어요. 덴마크 성인 중에 무슬림을 제외하고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는 81만 명을 대상으로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최대 36년간이나 추적했어요. 197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어떤 집단이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 같은 성병에 더 취약한지를 조사했어요. 덴마크 남자 인구가 약 290만 명이니까 무려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한 거죠. 이 중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은 3,378명으로 0.42%였습니다. 근데 나온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병을 예방한다고 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매독 같은 경우에 332%가 포경수술 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렸고요. 임질 같은 경우에는 230%가 더 걸렸습니다. 3.3배, 각각 2.3배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성병이 53%나 더 높았습니다. 포경수술 한 사람들이요. 이러한 데이터는 WHO가 아프리카에서 후진국들에게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어요. 포경수술 비율이 너무 적은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성적 습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죠. 덴마크의 이전 연구를 보면 포경수술을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보다 성 경험이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미국의 연구를 보면 포경수술을 한 사람들은 콘돔 착용도 덜 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대체 왜 덴마크 연구진은 포경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연구를 했을까요? 포경수술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걸까요? WHO와 미국이 협력해서 아프리카에서 대대적으로 포경수술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유럽 전체에 있거든요. 의학적 입장에서 정말 중립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자. 의료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의료보험으로 그동안 80만 명을 30년 동안 추적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포경수술을 무기로 하는 인류와 에이즈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포경수술 비율을 그린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의 포경수술 비율이 높은 게 확인이 되죠. 빨간색일수록 포경수술을 적게 받은 곳이고, 파란색일수록 포경수술을 많이 받은 곳인데, 아프리카에서 파란색이 두드러져요.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경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동쪽과 남쪽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300만 명이 포경수술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에이즈 감염이 많거든요. 에이즈가 창궐했던 2001년 통계를 보면 보츠와나는 성인의 27%, 레소토는 23.4%, 남아공은 15.9%였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에이즈 환자가 있는 셈이죠. 이렇게 에이즈가 너무 심각하니까 세계보건기구도 포경수술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가 포경수술을 권장하는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그 후속 연구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들 연구에서는 포경수술을 받으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을 58% 낮춘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가 포경수술로 인류를 에이즈에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이 자기 껍질을 이렇게 쓱싹 잘라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유아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생식기에 심각한 손상이나 수술 합병증 같은 게 많아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세계보건기구가 근거로 드는 연구들도 에이즈 예방 약물의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말고도 포경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나라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PD님 말씀해주세요. 어딘지 아세요? 알 것 같은데. 중동, 동남아, 그리고 미국입니다. 동아시아에선 한국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중동과 동남아는 대부분 종교 때문이에요. 유태인과 무슬림은 종교적인 이유로 포경 수술을 받아요. 할례라고 하죠. 구약 성서를 믿는 유태인들은 신의 명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무슬림도 코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래된 관습에 따라 어린 시절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 왜 포경 수술을 하는 걸까요? 에이즈를 막으려는 예방적 조치나 종교적 이유 말고 포경 수술을 대대적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인생 최대의 고민이 포경 수술이었어요. 이제 괜히 수술 받은 상태에서 친구들 만나면 막 놀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도 막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이상한 건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는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언제 받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한국만 이렇게 포경 수술이 무슨 소년들의 통과 의례 같은 게 된 걸까요? 1945년에 미군의 진출과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가 마침 미국에서는 포경수술의 절정기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침략을 비뇨기과 의사분들 일부 분들이 이제 탑승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장점만을 홍보하게 되고요. 그걸 또 그대로 방송과 언론이 여과 없이 검증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연도에 포경수술을 하는 그러한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한때 포경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이슬란드와 덴마크가 포경 수술을 금지하려는 법안을 논의했던 적이 있어요. 죽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남아공에서는 1995년 이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남자아이들이 포경 수술을 받다가 혹은 그 이후에 목숨을 잃었어요. 영국에서는 포경 수술을 받았던 20대 남자가 계속되는 끔찍한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죠. 이런 부작용 말고도 인권 유린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나 미성년자를 부모들이 강제로 포경하게 하는 거는 자기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뺏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입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유태인과 무슬림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열고 극심하게 반대해서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럽에서는 포경 수술을 반대하는 법안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전문적으로 포경 수술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경 수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병의 예방도 좋고 뭐 위생적인 것도 좋지만 그거를 위해서 신체 일부를 자르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호주나 네덜란드, 덴마크 의료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포경 수술을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포경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모순 덩어리인 게, 위생을 이제 살펴보면 위생할 때 말이 나오는 게 치구거든요. 스메그마라고 그러는 그냥 자연스러운 분비물입니다. 오줌에 있는 암모니아와 결합되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씻으면 되거든요. 음경암물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음경암은 이제 부분적으로 비뇨기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명당 1명 이하로 생기는 병이고요. 심지어 남자의 경우 남자의 유방암보다도 발생률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덴마크에서 확실하게 성병 비율이 포경수술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300%나 더 높았다. 매독 같은 경우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반박이 쉬워졌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덴마크의 연구 결과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에요. 포경 수술이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포경 수술의 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호피와 관련된 성기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면 호피 아래에 지저분한 분비물이 피고 노랗게 끼어서 쉽게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데, 이를 치구, 즉 스메그마라고 합니다. 포경 수술은 치구와 관련된 음경 피부 병원균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포경 수술은 HPV 위험을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남성 본인에게는 음경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고 파트너의 자궁경부암 위험을 2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요즘 HPV 예방 백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포경 수술이야말로 확실한 HPV 예방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무작위 연구, 포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를 종합하면 포경 수술은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약 58% 줄여주고 신생아에서 열을 동반한 요로 감염 위험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독 감염을 33% 수준으로 줄여주고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빈도를 25% 정도로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이나 성병 예방처럼 포경수술의 장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큰 이점이 없다는 반박도 되게 많아요. 포피에 이물질이 낀다는 거는 자주 씻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 포피가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성병 예방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이점이 없고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이제 성병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도 나온 상태고, 아프리카로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자연적으로 포피가 벗겨지지 않아서 수술 말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내 아이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아이가 다 커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